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어제는 이제 CTS에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장사꾼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대한 북 콘서트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저녁이네요. 예,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팀에서는 모자를 쓰면은 그늘진다고 벗으라고 그러고, 또 이 애니메이션 팀에서는 모자를 써야 이저 애니메이션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벗었다 썼다 할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야흐로 이제 애니메이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캐를 따라서 본캐가 사라져야 되는, 그러니까 부캐가 이제 실체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다단계죠. 예, 정말 다단계가 괜찮은 비즈니스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나는 애터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싸게 파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애터미에서 물건 살 일이 없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업자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사업자를 해도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쓰라고 권유를 할 때도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상적인 유통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평소에 쓰던 거니까. 여러분들 칫솔 치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제조는 전문가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좋다, 전에 쓰던 것보다 좀 마음에 안 든다, 가격은 내가 사서 쓰던 것보다 비싸다, 싸다, 이거를 하는 것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다고 그래도 싼지 모르겠다, 좋다고 그래도 좋은지 모르겠다, 써보고도 좋은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라도 믿으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칫솔이 1,200원이면 싸요, 비싸요? 싸죠. 그렇죠? 예. 보통 마트 가면 얼마예요? 그냥 2, 3천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칫솔이 1,200원이면 싸네? 내가 써보고 품질만 괜찮으면 반값이네? 그럼 나는 칫솔 사서 쓰는 순간에 벌써 칫솔값 절반은 버는 거네?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신경을 써도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애터미란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왜 당신은 다단계에 꽂혀가지고 거의 그 다단계 사업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을 잘했고 그러니까 욕 안 먹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네 각시말 잘 들어라 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이 며느리 보고 신랑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기 정상적인 시어머니지, 어떻게 아들 보고 며느리 말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야. 아버지가 계속 사업하다가 망하셨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가수원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유통, 제대로 된 다단계, 원리 원칙에 맞고 교과서적인 그런 회사를 하나 찾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자, 제품은 어떤 거 해야 된다, 생필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하에 없던 그런 것을 그냥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회사를 만나기 전에도 썼던 거. 그러니까 자석료 같은 것은 자석료 만나기 전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자석료에 눕기만 하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330만 원씩 받아. 그런데 그럼 그거를 왜 사느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전에 안 썼으니까. 응? 그리고 그 자석료에 누우면 병이 낫는다고 꼭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왜 그거를 330만 원이나 주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석료가 필요하고 그 자석료가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사야만 다른 사람을 데려왔을 때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수당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예요. 미래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는 거, 이런 것을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석료도 안 주고 얼마 330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사수신 행위 금융법에 바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눈가림하려고 뭔가를 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5개월을 찍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코인 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하자고 하는데 그런 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터미를 만들 때는 물건을 딱 사는 사람이 사는 순간에 이익이 돼야 된다. 이게 마케팅 교과서에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화폐를 주고 왜 재화나 효용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폐의 가치보다 재화나 효용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물건을 산다 하면은 그 순간에 내한테 사는 순간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면은 사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사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첫째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했더니 수당이 나온다, 광고비 대신에. 그러면은 손해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애터미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뭐냐, 그냥 물건 많이 사가지고 뭐 직급 올라가면 막 수당 더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저기 막 베팅 해가지고 물건 많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달에부터 이제 카드 막느라고 정신 없을 수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되는데 센터를 교육센터를 만들면은 그 센터피가 혹시 돈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센터 개설했다가 적자 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본인은 센터를 만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폰서 보고 만들으라고 그래. 아니면 파트너 보고 만들으라고 그래. 본인은 만들지 마세요. 내가 센터피 가지고는 절대 부자 안 되도록 센터피를 설정을 해놨어. 그런데도 왜 그럼 센터를 오픈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집이 너무 복잡해졌어. 그래서 이제 동네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차값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차라리 그 차값 가지고 월세 주고라도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차도 끓여 먹고 하자. 그게 이익이겠다, 그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때 센터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센터피 가지고는 절대로 이익 안 돼요. 센터피가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럴 수 있어요. 스폰서가 센터피 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조직이 큰 파트너가 자기가 따로 가서 센터를 차려. 그러면 이제 저 스폰서 센터도 반쪽 나고 자기 센터는 교육을 못하면은 또 찌그러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센터가 이제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피 가지고는 돈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도 센터가 있으면은 뭔가 효용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터피 자체는 돈이 안 되지만은 센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업이 잘 전개가 되고 수당이 센터피를 커버할 만큼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계산 가지고 센터를 오픈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에서 이 칫솔 하나도 지금 우리가 반 가격에 팔아요. 반 가격. 그런데 여러분, 칫솔을 반 가격에 파는 게 쉽겠어요? 화장품을 반 가격에 파는 게 쉽겠어요? 화장품 반 가격에 파는 게 훨씬 쉬워요. LG에서 칫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지금도. LG 생본에서. 그리고 지금 조그만한 공장 하나만 있어도 칫솔은 얼마든지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는 이런 제품이요, 10년이 넘도록 반 가격에 유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품질이 써보면 어때요? 정말 좋죠. 제가 칫솔을 이만큼 사다가요, 다 닦아보고 이 칫솔은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칫솔을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 가격에 팔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원래 그 기름쟁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칫솔을 제일 좋은 걸 하나 선택을 해서 생산업체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 가격에 팔아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반 가격에는요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에 1,000만 개씩 팔아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회장님, 칫솔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도 1년에 1,000만 개 판 칫솔은 딱 한 품목밖에 없어요. 럭키 777 칫솔이라고. 그거 저 골목에 구멍가게까지 다 전국에 깔려야 1,000만 개 팔리는데 애터미가 어떻게 1,000만 개 팔겠어요? 그때는 우리도 조그마한 사무실이었고 회원도 몇 명 안 되던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몰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완몰드에 몇 캐비티 들어가요? 뭐 게이트는 뭐 핀포인트 게이트 쓰면 될 것 같고, 뭐 이젝터 핀 때리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에어 펜팅도 별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이제 유통회사의 회장 입에서 이제 기름이 줄줄줄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름밥을 한 10여 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범퍼 같은 거 있죠.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범퍼 백빔,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자동차 뒤에 날개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차 이렇게 문 열면 이렇게 발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불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차 같은데 앞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런 그 스텝 파이프로 옛날에 돼 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올 플라스틱으로 바꾼 사람이 저예요. 자, 여러분, 이 자동차 범퍼 사람 키만한 거를 찍다가 손가락만 한 칫솔 찍는 것은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기계가 저런 기계인데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저런 기계예요. 저는 이제 저건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에서 사온 기계인데, 저런 기계를 선정하고 공장을 사서 다 공장에다가 저거를 설치를 하고 원료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원료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계를요 뜯었다 조립했다 할 수 있다니까요. 뭐 안 믿어져요 그냥? 저 기계, 저 파이프 라인 용도가 뭔지 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봐요? 예? 오늘 날밤 샐 수 있어요. 그런데 칫솔 찍는 기계는 이제 인젝션 머신인데 그 간단한 기계예요. 저 조그만한 기계를 이제 금형을 키우고 저렇게 큰 걸로 좀 바꾸세요. 기계는 중고 사세요. 영등포 물레동 가면은 중고 기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바꾸도록 해서 이제 칫솔 공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금형도 이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을 국내 5개 자동차 회사에다가 다 납품을 했어요. 그것도 1차 벤다로. 1차 벤다 등록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우, 현대, 기아, 쌍용,
아시아 자동차까지 1차 벤다로, 2차 벤다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처음 개발하는 것부터 제가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쿼터 픽스 그래스 이런 것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사람이 저고요. 그런 스포일러 최초로 깎은 사람이 저고요. 모감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처음에 폴리우레탄 인테그랄 스킨 폼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브로우 몰딩으로 해서 만든 사람이 저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팔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로 호주, 아니 저 미국으로, 호주로, 남미로, 뭐 일본으로, 호주 갔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요 밑에 사진 보면은 여기가 멜버른에 있는 GM 계열의 홀덴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회사에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계 검토하러 갔었고, 그리고 제가 과장 시절에는 영업과장이었는데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품질 관리 교육을 받고 와서 품질 관리 과장을 겸했고, 생산 과장이 제대로 못 해내니까 생산 과장을 겸하고, 아니 그럼 날 그냥 공장장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뭐 올라가려면은 뭐 3년 있어야 뭐 차장 올라가고 또 3년 있어야 부장 올라가고 이런 연공서열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안 올려줘.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게 저예요, 요게. 그러니까 애터미 샴푸가 있는데 왜 회장 머리가 부실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30대에도 저렇게 벗겨져 있었다니까. 지금까지 보존된 걸 보면 확실히 애터미 샴푸가 좋다는 거예요. 저 88년도잖아요. 예, 제가 한 32, 3살 때 이제 저는 지금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이제 그런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직접 팔로 다니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개설하고 이런 것을 30대에 다 했어요. 30대에. 저는 이 뭐든지 보면은요, 그 제품이 뭘로 만들었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공장장님이 한 분 이제 오셨어. 그런데 그 공장장님은 금성사, 옛날에 금성사에서 전에는 나무 박스로 이렇게 텔레비전이 돼 있었어. 그렇죠? 다리 달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만드는 그걸 기구 설계라고 그래요. 그 기구 설계를 담당했던 분이 이제 LG에서 저희 회사 공장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그 히타치에 가서 거기서 설계도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에 초기에 기구 설계를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 되셨고 지금 애터미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을 잘 못해서 내한테 맨날 혼나. 공장장 하실 때는 나를 맨날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항상 뭐를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원가가 어떻게 돼? 공법이 뭐야? 맨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결제 받으러 가면은 너 그거 알았어? 그것도 모르는 놈이 뭘 이걸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제 못 살게 굴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대답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맥주깡통 있죠, 맥주깡통.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보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철판 접어가지고 웰딩 한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프레싱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거를 가지고요 몇 달을 못 살게 군 거예요. 너 맥주깡통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그것도 모르는 놈이 연구해봤어 막.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으면 다 검색해가지고 금방 알지요. 근데 이게 백과사전을 찾거나 어디 뭐 아니면은 백과사전 찾는 것도 어려워. 국회 도서관 가든지 뭐 해가지고. 그런데도 잘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무릎 꿇고 사부님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한 방에 알았어. 야, 때린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알루미늄 덩어리를 하나 놓고요, 사정없이 때려요, 금명으로.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는 열에 의해서 액체화돼 가지고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팅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 공법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요, 뭐 어느 날은 야, 바늘 어떻게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늘 공장을 가봤나? 근데 설명을 해야 돼. 이제 바늘 또 못 설명을 못 하면은 또 이제 몇 달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은 내가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바로 통과가 됐어. 예. 그러니까 철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압출입니다. 오케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을 날카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핀들 샤프닝을 합니다. 뺑 돌리면서 탁 갈아냅니다. 안 그러면 센터가 안 잡혀. 그러면 이제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바늘을 찔렀을 때. 스핀들 샤프닝을 합니다. 그럼 바늘 귓구멍은 어떻게 뜨는데? 포징입니다. 단조입니다. 오, 좋았어. 그 다음에 샌드 바이블레이팅 이 연마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연마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바늘하고를 넣고요, 막 진동을 주면은 연마제가 그 바늘을 이제 그 이바리 같은 걸 싹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좋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강하면 이게 툭툭 부러지니까 풀림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 좋아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오, 제법인데 그러고, 야, 그 다음에 녹슬잖아. 코팅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겉에는 이제 크롬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롬 코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니켈을 해야 되고, 니켈 코팅을 하기 전에는 동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딱 얘기를 했더니, 오, 이제 저기 이런 도금 이런 분야도 제법 안 해.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기름 적시고 유지로 싸가지고 납품 저기 생산을 마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박수 치면서 브라보, 됐어, 실력 많이 늘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바늘 공장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조 과정을 전부 이해를 하면은 그 제품을 보고 생산 공정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추론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칫솔 만드는 게 내한테 쉽겠냐 어렵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쉽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를 초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반가격으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천만 개 이상을 파는 거예요. 3천만 개씩 팔면서 반가격에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화장품 쪽으로 왔더니 우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와, 자동차 부품 업계는요, 이제 이렇게 부품을 만들면은 돈을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견적서를 일단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원료 계산을 다 해요. 그럼 수입 원료는요, 수입 면장 원본 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람 딱 재가지고 그람당 얼마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에 딱 들어가면은 이 표준 작업서가 딱 그 공정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표준 작업서대로 작업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초시계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초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노동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나오죠. 그럼 기계 감가상각 뭐 전기료 뭐 이런 거 해갖고 원가가 나오면은 거기다 이익금은 3% 줘요. 3%. 그런데 그 다음에 RCD 팀이라고 있어.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팀이 나와가지고 한 3명에서 5명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매년 3%에서 5%를 또 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견뎌야 돼. 그리고 원가 절감을 더 해야 돼. 3% 까주고도 또 남아야 돼.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납품하기 시작하면 대개 5년에서 7년을 하는데 모델 체인지까지 계속해서 까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 모기업은 또
저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글로벌로 경쟁을 해요. 독일 회사들, 일본 회사들, 미국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요, 안 해요?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품 생산 업체들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치열한 속에서 살아남았던, 공장의 이익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업계로 딱 넘어오니까, 아니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그랬어. 근데 바켓에서 이렇게 수건 들면 물이 줄줄줄 떨어지듯이 화장품 업계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거 얼마 팔까요? 막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경쟁 업체는 7만 원 하는데 우리는 6만 원나 5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직원이 또 옆에 있다가, 아니죠, 가격이 낮아지면은 품질도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도리어 9만 원 받는 게 낫겠어요. 이따위로 가격을 결정하는 업계가 화장품 업계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안 발리는 돈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들이 많아요. 자, 일단 모델값. 그 모델이 그 화장품 바르고 이뻐졌게요? 아니면 날 때부터 그놈은 예뻤게요? 그놈은 날 때부터 이뻐서 그 화장품 바르고 이뻐진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거기다가 돈을 주냐고, 원래 예뻤대 애한테. 자, 그 다음에 이런 저 여성 잡지니 뭐니 명품 잡지마다 화장품 광고로 도배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 인쇄비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화장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1층 30% 40% 저 매장 수수료 줘요, 안 줘요? 그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70% 80%가 그냥 여러분 얼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애터미 화장품 진짜를 갖다 줬더니 싸서 못 쓰겠대. 싸서. 왜 싸냐? 그런 돈이 안 들어가서 싼데, 그걸 그래가지고 압구정 사모님들 중에는 나보고 이렇게 싸구려 화장품을 바르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다 발랐대요, 바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비싼 명품 화장품 바른 얼굴은 안 바뀌었는데 엉덩이가 바뀌었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엉덩이에 바르던 애터미 화장품이 얼굴로 올라오고 유럽의 명품 화장품이 엉덩이로 내려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광고비, 매장 수수료, 뭐 쓸데없는 공중에다가 뿌리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가 전략이라는 거. 비싸게 받으면 뭔가 좋다고 하겠지. 이 스카프 이런 거 안 팔리던 게 갑자기 팔렸대요. 몇 달 동안 전시를 해놨는데도 안 팔렸어. 왜 팔렸는가 했더니 그 직원이 가격을 300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이라고 써놨대. 봉을 하나 더 쳐버렸어. 그랬더니 금방 팔리더래. 그게 이런 전술을 쓰는 데가 바로 그 명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명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데 거기에 지금 등신들 같이 휘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광고 안 때리고 매장 수수료 안 나가는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딱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신 분들은 이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모 힘도 처음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대요. 뭐 8년 동안 뭐 50억 원의 국책 프로젝트 자금이 들어가고 뭐 박사급, 의사급 연구원들 15명이 8년 동안 연구를 한 것이 해모 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60보 한 박스에 77만 원을 팔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10분의 1 가격에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 연구비가 얼마 들어갔나? 그 연구비, 그런 거는 썬큰 코스트, 이미 함몰되어 버린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게 망하는 거다. 잊어버려. 그거 어떡할 건데 지금 이미 쓴 돈인데. 그래서 그거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설비를 지금보다 한 20배 30배 이상 키워라. 0.5톤짜리 탱크인데 큰 탱크에다 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그래도 원료가 한약재라 천공 당귀 백작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경동시장 가서 사니까 비싸지, 경동시장 가지 말고 우리가 농사를 짓자. 그랬더니 띵해, 농사 안 지어봤나 봐. 그래서 내가 농사 지어줄게. 나는 나주 가수원밭에서 살아가지고 감자도 심을 줄 알고 파도 심을 줄 알고. 파 어떻게 심는지 알아요? 이렇게 쪽파 갖다가 하나씩 심으면 나중에 이렇게 커져 그게. 그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심어요? 감자 한 덩어리 있으면은 그걸 쪼개가지고 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재를 또 묻혀. 그리고 그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 배꼽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 순이 나오는 구멍이야. 그게 하나하나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막 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순이 너무 막 자라면 또 순을 또 좀 쳐줘야 돼. 그래야 이제 뿌리로 영양분이. 난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게 여기서 평생 고구마 농사만 짓던 분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돼. 모르니까 막 아무렇게나 떠드나.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계에 관한 얘기도요, 바늘 얘기니 뭐 이런 얘기도요, 여기 평생 바늘 만들다가 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어봐요. 혹시 바늘이나 뭐 핀 만들던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있어요? 없네 오늘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천공 당귀 백작약을 농사를 짓죠. 그랬더니 띵 하더라고. 무, 감자, 배추 농사 짓는 거하고 천공 당귀 백작약 농사 짓는 거하고 어느 데 쉬워요? 무, 배추, 당근이 더 어려워요. 익숙하긴 한데. 왜? 거기는 단맛이 많아. 사람들이 먹는 그 채소에는. 그러니까 단맛이 많으면 뭐가 많이 오겠어요? 벌레 막 이런 게 많아. 그리고 썩기도 더 잘 썩어요. 그런데 천공 당귀 백작약은 거기 단맛도 별로 없어. 그리고 좀 척박한 땅에 물만 잘 빠지는 데다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사를 짓는 것이 도리어 더 쉽다. 대한민국에는 노는 땅도 많고 지금 옛날에 농사 짓다가 노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다가 저 계약 재배해서 키로당 얼마 주겠다고 딱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모임이 막 77만 원 막. 아니 저기 풀뿌리 푹푹 삶아가지고 국물 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비싸. 막 질겁을 하는 거야. 막 아니 이거를 막 중합을 시키려면 어쩌고 그거 당신이 해? 기계 거잖아. 기계 감가상각비 줄게. 자 우리가 저기 한 달에 10만 세트, 1년에 100만 세트를 팔면은 10년이면 1000만 세트를 팔잖아. 그러면 1000만 분의 1로 해서 감가상각 비용 넣어줄게. 그러면은 거기 몇십 원도 안 돼. 몇 원밖에 안 돼. 기계 감가상각표. 그거 준다 이거야. 전기료 준다니까. 인건비 준다니까. 다 주는데도 가격은 10분의 1 가격으로 낮출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생산을 알기 때문에, 제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 짓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혁신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이 유통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애터미의 경영 목표 중에 유통의 허브가 있어요. 유통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는 이마트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또 미국의 아마존도 있고 뭐 알리바바도 있고 막 월마트도 있는 세계적인 공룡 유통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보다가 애터미가 더 커진다고? 네, 더 커지려고요. 이 얘기를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 조그만한 사무실, 비세는 사무실 얻어놓고 그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목표 거기다 붙였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세상은요 이 AI가 들어오면서 자 공장에는 이제 다크 팩토리가 돼요. 다크 팩토리라는 것은 공장인데 불을 안 켜. 캄캄해. 왜? 로봇들은 다 어두운 데서도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냉난방을 안 해. 왜? 40도가 돼도 덥다고 안 해. 영하 20도가 돼도 뭐 배터리 안 얼었지? 나 괜찮아. 그러면서 얘가 일을 한다니까. 그리고 노사분규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저도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그런 세상 안 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한다고 안 오냐고. 노동자들이 그런 세상 오지 말으라고 한다고 안 오냐고. 온다니까. 왜? 다른 나라에 다른 회사가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막 공급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우리는 끝까지 노동자 써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망해버려. 그럴 바에는 로봇이라도 써서 공장을 유지를 하고 이익을 내야 또 국가에 세금도 내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은 아니에요. 나도 그걸 알아. 그렇지만은 그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지금 AI 에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요, 지금 거의 새로운 직원들을 안 뽑아요. 그거를 꼭 나쁘다고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데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는 잃어도 이는 닦아야 되고, 그렇죠? 머리는 감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을수록 또 여자들은 화장품을 바르고 밖으로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하면 건강이 나빠져.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품도 먹어야 돼. 어차피 먹어야 되고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유통업체 가가지고 그거를 사줬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 돈 벌게 해주기에는 내가 일자리도 없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애터미에서 싸게 주는 걸 가지고 나도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익을 나누겠다. 요게 애터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애터미 안에서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미래 사회를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니까. 여러분 가정도 구해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구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려면 나 혼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AI 시대가 다가오면은 우리도 AI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는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이다. 일을 계속하고 있는 놈은 내가 그 놈을 그 자리에서 없애겠다. 막 이렇게 일을 없애라.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는 많은 일들이 없어졌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우리 사업자들도 애터미 사업하는데 일을 다 없애주려고 그래요. 일 다 없애준다니까. 그냥 돈만 벌게 해주려고 그래. 돈만 벌게. 일 안 하고도 돈만 벌게.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여간 공짜는 좋아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은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구나, 요거는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APP라고 있어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안 들은 사람들이 문제야. 지금 그게 막 퍼져 있는데 자기 귓구멍을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귓구멍 열 거예요, 안 열 거예요? 귓구멍 열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변할 건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뭐 세상이 막 변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꽁대가리라고 그래. 꽁대가리. 꽁이 원래 그 날개에 비해서 몸뚱이가 커. 그러니까 잘 못 날라. 닭도 잘 못 나르잖아요. 꽁이 조금 낮기는 잘 못 날라. 그러니까 꽁은 항상 날기 전에 발로 막 달려가다가 양력을 받아서 파닥파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제자리에서 싹 날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꽁은. 그런데
꽁이 눈밭에 있잖아, 눈밭에. 그러면은 달릴 때 눈에 발이 푹푹 빠지면은 이 나를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릴까 못 달릴까? 못 달려. 그러니까 이제 나 어렸을 때 그 나주평야 벌판에서 이제 이런 가수원밭 울타리 밑에 꽁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쫓아가. 그러면은 꽁이 막 도망가. 발로 도망가는데 이 눈이 푹푹 빠지니까 속도가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지쳐. 그러면 꽁이 머리를 눈에다가 콱 박어. 나 없다 그러고. 시대가 변하는 거 나 모르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막 시대 변하거나 말거나 나 모르겠다. 나 없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꽁지를 이렇게 쫙 빼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막 퍼져 있어 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골목 상권 다 망해가요, 안 망해가요? 망하죠. 도심에 있는 상가들 지금 저 빈자리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안 채워져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꽁대가리들은 뭐 하냐? 지금도 어떻게든 내가 노후 대책으로 상가 하나 해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꽁대가리들이 있다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 그런 상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월세 받아먹고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월세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 가게를 보더니 회장님 저도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저런 가게 하나 오픈을 할래요. 아이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꽁대가리야.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데 저 가게가 지금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저런 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버리고 이러고 나면은 저 사람도 망할 거다. 힘들 거다. 저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 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가게 하나 하면은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편하게 돈 벌 건데 그 사람이 지금 편하게 돈 버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초대형 쇼핑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샥 빨아먹어버려 막.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 다 망했다니까. 쇼핑몰 하던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 이게야. 온라인 비즈니스도 안 돼. 그래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되 이런 대형 플랫폼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그게 애터미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전산을 개발하는데도 1,000억 이상 들어갔어요. 자, 전 세계에 30개 넘는 창고를 얻어놓고 거기다가 재고를 쌓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다가 그런 물류망을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물류망을 깔 수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해서 집에서 뭐 만들어서 그렇게 배송해주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주 일부는 남아있지만은 그게 성장을 못하고 대부분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 애터미 플랫폼은 500여 가지의 상품들이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실려 있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자몰이 있죠. 아자몰에 10만여 종의 상품들이 있어요. LG, 삼성,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온갖 생필품들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10만 가지지만은 우리는 100만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쇼핑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 뭐를 하나 딱 선정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딱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쇼핑몰들은 어떻게 해요?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막 올려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싼 거를 골랐더니 이게 비지떡일 것 같고 비싼 것은 또 이게 왜 비싼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고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렇죠. 포탈 가서 고르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수고까지, 애터미 아자몰은 그런 수고까지 다 회사가 전문 큐레이터들이 다 해서 그런 10만여 종의 상품을 실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일반 생필품도 되죠.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애터미가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물류망이 깔려 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돈 한 푼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한테 얘기를 할 때 나 플랫폼 사업 시작했어 그러면은 들어가서 보고 애터미네 뭐 네 거 아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퍼스널 플랫폼으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회원번호하고 패스워드를 딱 치면은 명함에다 적어서 주세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김영자의 쇼핑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얼굴 사진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 퍼스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개념이에요. 그 플랫폼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은 몽상 회장도 다 들어가요. 몽상 회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몽상 회장 로봇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급을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은 임페리얼 갈까 못 갈까? 가지요. 나 손잡고 데리고 다녀. 그래가지고 고객 만났어. 내가 여기 우리 회사 회장인데요 모시고 왔어. 여기 회장님한테 물어봐. 회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 무조건 성공할까 못 할까? 무조건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떤 로봇을 줄 것인지 사진만 한 장 가져왔어. 근데 이 로봇이 나중에는 이제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씩 손잡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로봇을 하나씩 이제 다 드릴 거니까 이 로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어떻게 성공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무지무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의 허브가 된다, 우리가 백조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존경하는 아메이가 지금 10조 정도 하고 있어. 그런데 아메이 따라잡고 막 1등 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7등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지금 엄청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어. 작년에는 이제 발표된 자료 보면 10등이었어. 그 전에는 뭐 14등인가, 그 전에는 뭐 20등인가 했다가 팍팍팍팍팍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7등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보다 다 뭐 10년, 20년, 30년씩 먼저 생긴 회사들이야. 그런데 저거를 이제 아주 급격하게 추월을 하고 우리 직판업계에서 1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수백조 원씩 매출을 올리는 그런 애터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각오를 하나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면, 와, 나 임페리얼 돼버리겠네? 큰일 났네? 그럼 임페리얼은 표정이 어때야 되지?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걸어다닐 때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게 걱정이 돼야 돼 이제. 그래서 임페리얼이 되면은 이렇게 꾸꾸정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눈빛이 막 다 흐려 있으면 안 돼. 목소리도 뭐 힘이 없으면 안 돼. 목소리도 아주 힘있고 눈빛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가고
그래서 나는 임페리얼이 되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 한 달에 1억씩 버는 임페리얼이 나는 될 건데 당신도 임페리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임페리얼 만들어 줄 거다, 내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